69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해제권이 약정 해제권이죠. 약정 해제권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은 별개죠. 그러니까 설령 약정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하죠.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 또는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이 해제됐을 때 금전을 수령한 사람은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언제부터 가산해요? 해제한 날이에요? 아니죠. 받은 날부터죠.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법정 이자죠. 3번 갑을병 사이에 순차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병이 매매 대금을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갑을병 순차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병은 을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요약자고 병이 낙약자고 갑이 수익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근데 을병사의 계약이 해제됐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자, 이때 병,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이 3번 지문이 좀 까다롭죠. 3번 지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딱 안 와닿아요. 지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딱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을이 병에게 요구했어. 갑에게 돈을 줘라. 그래서 병이 갑에게 돈을 줬어. 을이 요약자, 병이 낙약자, 갑이 수익자. 딱 요렇게. 4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이행 거절이라고 하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최고해라. 즉 최고 후가 아니면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죠. 5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정기행위 라고 부르죠. 이 정기행위에 이행체가 있다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죠. 정기행위 이행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군요. 70번 계약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565조 계약금 해제권이죠. 자, 이때 요거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니은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이 없으니까 위약금 아니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게 아니죠.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가 판례죠. 디귿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거 이행 착수 아니죠. 이행 착수인 거 중도금 지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자리에 채무자가 참석. 등기소 동행 촉구. 이게 이행 착수죠. 아닌 거 두 개가 있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한 거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두 개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행 착수와 이행 착수 아닌 거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거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7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때 이 채무자의 자력이 원칙이 계약 당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채권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예외적으로 변제기 자력이에요. 만약에 앞에 기억,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리란 말이 없으면 계약 당시예요.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리란 말이 없이 그냥 채권 매도인이
요 말이 없이 그냥 채권 매도인이 이렇게 나오면 계약 당시예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된다.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나오면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니은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행사됐어요. 저당 출훼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자, 매수인이 선이에요.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알았다. 악의잖아. 악의라면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제만 할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 거 기억하나? 72번 임대차. 임대는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죠. 현상 유지 의무가 있죠. 차임 지급 시 약정이 없으면요. 건물, 동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이고요. 대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 임대차. 매년 말 수학기 있으면 수학기 지첩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동산, 건물, 건물의 대지 요 세 가지 매월 말 대지 임대차를 제외한 기타 토지 임대차 매년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임차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으니까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불가능해졌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거 보존에 관한 선량 관리자의 주의임을 다 했다. 라는 걸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지. 자, 임차인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 증명해야죠. 그래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을 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되는 거지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니다.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뭐죠?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각종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린 거 2번. 조심하세요. 2번. 7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그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수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인정되죠.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기간 만료한 때 인정이 됩니다. 이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구성 부분으로 되어버리면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고요. 독립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겁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고요. 독립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로 갑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 매수가 안 되죠.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죠.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임차인 특수목적 사용하기 위한 부속물.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되죠. 간판 같은 거, 주방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부속물 매수 조건 행사하게 되면
임대료 동일한 상당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 동시이행의 한명권 인정되는 거죠.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로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매매 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한명권을 행사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동시이행의 한명권입니다. 동시이행의 한명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한명권 행사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